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일원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썰을 풀어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83년생 M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분류되는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년 시절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공통된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날로그가, 중학교 이후는 디지털이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온갖 신기하고 실험적인 기계들이 저희 세대 기억 창고에 가득하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그 물건들을 접하고 가지고 싶었고 몇 가지는 실제로 소유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삐삐나 다마고치 게임기, PCS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의 변화도 드라마틱했습니다. 하이텔 PC통신에서 하두리 온라인 화상 채팅, MSN 메신저와 네이트온 메신저, 지금의 카카오톡까지 대세였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생각해보니 참 다사다난하지 않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대세인 편리한 툴로 갈아타면 그만이지만 그 사이 생기고 없어진 수많은 기업이 있을 테니까요. 되돌아보면 정말 치열한 시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영어과 재학 시절, 저는 다른 과 수업을 듣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미대 안에 있는 다른 과의 전공 수업을 듣곤 했는데 사진 수업은 디자인과의 전공 수업에 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암실도 디자인동에 있었고요. 하지만 수업에 참여해보니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전공의 개성을 드러내며 사진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진 수업의 정수는 역시 암실 작업이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G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요. 라떼엔 필름을 어두운 방에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현상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다양한 약품과 예민한 종이를 다루고 침착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오후에 한번 암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해가 져 있곤 했습니다. 현상액에 담긴 인화지에서 필름에 담은 순간이 포지티브로 서서히 드러날 때 엄청난 설렘과 희열을 느낀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만 해도 필름 현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 시장이 위협을 받았다지만 그때만 해도 필름의 종말이 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조금씩 시장을 잠식하던 디지털 카메라는 결국 대세가 되었고 사진업계의 상징적인 기업인 코닥이 부도가 나면서 필름 카메라는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디카도 이제 대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카는 스마트폰에 먹혔잖아요.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는 일부 전문가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공유합니다. 참 황당한 변화가 아닌가요? 필름 카메라가 몰락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을 제패하던 바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섬유 제조업에서도 변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넥타이 디자인 회사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약 4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실크에 직접 염료로 그림을 그려서 봉제를 하는 방식의 핸드프린트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실크 원단에 직접 조제한 동물성 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염료실 안에는 보유 번호를 단 염료가 수백 통 있었습니다. 전국 백화점에 납품되었고 단골 고객들이 많았기에 매출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핸드프린트 염료를 고착시키는 공정인 실크 후가공 업체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디지털로 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염료통을 실리콘으로 봉인하여 버리고 대신 회사 메인 공간에는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할 데스크탑 컴퓨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이 끝나고 다행히 포토샵을 다룰 수 있었던 저는 간신히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디지털의 흐름을 잘 타서 그 디지털 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또 큰 대세가 다가오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글을 생성하는 챗 GPT와 이미지 생성을 하는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인류가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영리하게 조합하여 꽤 그럴싸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시각 쪽 일을 하기에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공개되었을 때도 탁월했는데 빠른 속도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아마추어, 저퀄리티 시장은 충분히 잠식당할 것 같아요. 다만 하이 퀄리티 시장에 활용하기에는 저작권 문제와 화질 문제가 아직 만족스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인간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하이 퀄리티 시장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화의 정수를 온전히 인간의 창의력으로 만드는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달프고 느리게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워 보이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베이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위해서라도 인간의 창작 행위는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몇십 년 안에 인류의 문명은 아주 보잘것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술 분야에서 독창성과 기획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작가나 아류작을 만드는 작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 이 잔인한 시대의 흐름에서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